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들 것은 미니 토드백입니다. 토드백 기본형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아주 많이 들고 다녀요. 집 앞에 간단히 나갔다 올 때 들고 다니기 아주 좋아요. 귀엽고 깜찍하고 너무 예뻐요. 사이즈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잠깐 볼게요. 저 정도 크기의 노트 핸드폰 들어가고요. 키홀더도 되고 카드 지갑도 되는 저 정도 크기도 들어가고요. 저건 다음번에 제가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버즈도 넣었어요. 저 정도 넣고 집 앞에 나갈 때 참 좋아요. 하지만 저거 말고도 더 들어가요. 장바구니도 들어가고요. 반지갑도 들어가요. 여기에 굳이 넣겠다면 담배도 이렇게 소소한 거 몇 개 넣고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오기 너무 좋은, 너무 귀엽고 깜찍한 미니 토드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쓸모 많을 거예요. 정식으로 제대로 만드니까 잘 따라 만들어 보세요. 먼저 패턴은 8장이에요. 필요한 보강제는 저런 스펀지, 양면 SL, 발굽도 필요하고 디링 고리도 필요합니다. 부직포 들어가고 가죽은 두께 0.6에서 0.7 정도 되는 양가죽을 사용했어요. 이 가죽이 메인 가죽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가죽에 반해서 이 가죽에 맞는 미니한 토드백을 만든 거예요. 이 가죽은 터키에서 수입을 한 거고요. 너무 예쁜 꽃무늬가 있는 아주 화려한 가죽입니다. 나머지 가죽은 안감이랑 주머니로 사용합니다. 자세한 재료는 제가 더보기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세요. 먼저 패턴을 잘 나오는데 이렇게 잘 나오면 됩니다. 잘 보고 이렇게 잘 나오세요. 참고로 이렇게 생긴 패턴은 저 부분이 6번, 저 부분이 7번, 8번을 저렇게 이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붙여서 길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뭐를 먼저 만드는지 그거는 만드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핸들이나 주머니 그리고 부속 같은 거를 먼저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은 손잡이 2개랑 디링 고리 2개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손잡이는 앞뒷면이 모두 다 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손잡이 패턴보다 큰 가죽으로 모두 4장이 필요하고요. 보강제는 양면 SL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링 고리를 만들 때는 똑같이 양가죽 필요하고 보강제로는 보강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오세요. 먼저 디링 고리 만들 가죽 뒷면에 본드칠을 해주세요. 본드칠을 하고 손잡이 가죽 4장 뒷면에도 모두 본드칠을 해서 저쪽 한쪽에 밀어놓고 본드를 말려주세요. 그리고 양면 SL 한쪽에도 본드칠을 해주세요.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충분하게 본드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쪽에 밀어놓고 말려주세요. 다 마르면 갖고 오세요. 자, 딱 봐도 다 말랐죠? 그러면 이제 짝꿍끼리 붙여줍니다. SL 보강제에 가죽을 붙여주고요. 2개 모두 다요. 옆에 저거 지저분하니까 정리해줄게요. 디링 고리는 여기에 2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양쪽 뒷면 모두 다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가죽이 너무 크니까 좀 정리. 방금 보강 테이프 붙인 쪽 본드칠해서 붙여주고요. 앞에서 만든 손잡이도 본드칠해서 가죽이랑 붙여줍니다.
본드 다 말랐으면 저처럼 붙여주세요. 그리고 손잡이와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2개 다요. 두 개를 다 잘랐으면 손잡이를 서로 맞잡아 보세요. 오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길이에 오차가 있다면 나중에 손잡이를 잡았을 때 길이가 달라서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차가 있다면 지금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디링 고리도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2개 잘라주세요. 이 디링의 내경은 15mm예요. 그래서 가죽도 15mm로 잘라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다른 디링을 사용할 거라면 그 내경에 맞춰서 가죽을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에치코트 할 건데 지금 제가 표시하는 부분 보이죠? 저렇게 4방을 모두 다 에치코트 하면 됩니다. 손잡이는 기림에 1번, 후놀이 2번, 기림에 1번 하면 되고 디링 고리는 기림에만 2번 해주세요. 손잡이 에치코트 다 끝났으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이렇게 4방 모두 다 그리프 작업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그리프까지 다 찍으면 손잡이는 끝! 이번에는 바닥을 만들 거예요. 바닥을 만드는 재료는 지금 옆에 뜨죠? 이렇게 준비해주면 됩니다. 패턴은 바닥하고 관련된 거는 저렇게 3장이에요. 그러니까 패턴 저 3장 모두 다 들고 오세요. 먼저 저 부직포 보강제라는 패턴을 가져와서 저 패턴에 맞게 부직포를 잘라주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양쪽의 이 폭은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저 양옆은 그냥 넓게 잘라주세요. 패턴 신경 쓰지 말고 넓게 잘라주세요. 이렇게요. 저 폭은 패턴하고 똑같은 거고요. 양쪽이 패턴보다 넓은 거예요. 얼마가 넓든지 크게 상관없어요. 바닥 패턴에 부직포를 올려보세요. 부직포가 바닥 패턴보다 아주 약간 작으면 됩니다. 바닥으로 사용하는 가죽 뒷면에 지금 자른 부직포를 붙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대충 붙여주세요. 그래서 양옆은 부직포 크기로 잘라주고요. 대충 잘라주고요. 저 양끝으로 위아래는 접을 거라서 종이 테이프를 하나씩 붙여주고 종이 테이프를 기준으로 잘라주세요. 이 옆면이 넓은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바닥 패턴을 지금 만든 거 가운데 올리고 패턴의 양쪽 끝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 본드 칠하는지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본드 칠해서 말려서 가지고 오세요. 본드가 다 말랐으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선 보이죠? 그 위치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예요. 위아래는 부직포 라인하고 딱 맞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여기랑 본드칠해서 저렇게 시접을 접어줄 거예요. 본드칠하고 다 마르면 예쁘게 시접을 접어주세요. 시접 접는 법은 지금 여기에 카드 올라가죠? 이거 보면 되고 제가 더보기에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아직 안 본 사람들은 꼭 그 영상 보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시접을 예쁘게 접어오세요. 깔끔하죠?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검토는 필요합니다. 저 바닥이라는 저 패턴을 가져와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저 폭이 정확하게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잘 만든 거예요. 저는 잘 만들었어요. 이제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완벽하죠? 이번에는 보강제 패턴을 가져와서 양면 SL을 보강제 패턴을 대고 똑같이 잘라주세요. 지금 만든 SL 보강제를 바닥 안쪽 면에 붙이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발을 달아줄 건데 먼저 패턴을 가죽 위에 올리고 저 자리 있죠? 가방 발이 들어가는 저 자리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3mm짜리 일자 펀치로 저기를 뚫고 가방 발을 달아주면 됩니다. 원래는 가방 발을 끼우고 아래에 저런 와셔를 끼워줘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사이즈가 맞는 와셔가 없어요. 그래서 와셔는 생략하고 그냥 만들게요. 이렇게 얼렁뚱땅 만들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저렇게 다리를 쫙쫙 벌려서 예쁘게 펴준 다음에 본드를 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본드가 완벽하게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저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튼튼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바닥은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는 앞판 2장을 만들 거예요. 저는 양가죽을 사용할 거고 두께는 0.6, 터키에서 수입한 가죽입니다. 너무 예쁘죠?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예쁜데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보여줄 수 없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어쨌든 저는 이 가죽을 사용해서 아주 가벼운 가방을 만들 거고요. 이 패턴을 자세히 보면 제가 시접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 때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시접을 주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서 만드세요. 가죽 뒷면에 본드를 칠하고 말려주세요. 본드 다 말랐으면 100g짜리 부직포를 붙여주고 옆에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해줍니다. 2장 모두 다요. 베이스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죽 겉면에 패턴을 올리고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여기 이 끝부분은 사선이 아니고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여기 놓치지 말고 종이 테이프로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한 장도 똑같이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 안쪽 선, 안쪽 선, 안쪽 선, 바깥선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2개 모두 다요. 이렇게 2개 완성했죠? 그러면 이 종이 테이프 바로 위로 종이 테이프 하나 더 붙여주고 아래 붙어 있는 종이 테이프는
떼어주세요. 앞에서 만든 바닥 가져오세요. 그래서 저기 본드칠하고 저기도 본드칠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저 바닥을 깔끔하고 예쁘게 붙이기 위해서 종이 테이프로 경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리고 앞판 또 한 장도 저쪽에다가 저렇게 붙여줄 거예요. 본드칠해서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본드가 다 말랐으면 이 선에 딱 맞게 바닥을 붙여줍니다. 저 종이 테이프 너무 세게 붙이지 마세요. 가죽 뜯어먹을 수 있어요. 잘 붙였죠? 그런 다음에 검토. 이 옆이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오차가 있다면 뭐 할 수 없죠, 뭐 지금은. 그리고 맞은편도 정확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완성한 거를 상상하면서 저렇게 들어봤더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아, 내 눈에만 귀여운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쪽에 잠깐 치워 놓을게요. 이제 옆판 만들게요. 뭐뭐뭐 필요한지는 화면에 뜨죠?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겉에 가죽은 블랙으로 했고 안감으로 사용하는 가죽은 핑크색으로 했어요. 겉 가죽에는 100g짜리 부직포를 붙이고 안감 가죽에는 50g짜리 부직포를 붙일 거예요. 가죽에 본드칠 해주면 되고요. 본드칠 할 때 저 디링 고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고리에도 본드칠 해주세요. 본드 다 말랐으면 디링에 끼워주세요. 그냥 끼워서 반 접어주면 됩니다. 디링 완성. 앞에서 본드 바른 거 다 말랐죠? 가져오세요. 이거는 안감에 쓸 가죽이에요. 여기에는 50g짜리 부직포를 붙여줍니다. 아우, 또 붙었어. 50g짜리는 저렇게 잘 붙어요. 저 붙으면 망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붙지 않게 조심해서 띄워주세요. 그리고 저거 안 잘라주면 끈적이는 거 계속 따라다니니까 정리해 줄게요. 옆판 겉 가죽에는 100g짜리 부직포를 붙여줘요. 이것도 똑같이 2장 만들어주면 되고요. 옆에 다 저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올게요. 지금 옆판하고 관계된 거는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겉 가죽 위에 패턴을 올리고 종이 테이프로 경계선을 표시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 코너는 송곳으로 표시해주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저렇게 송곳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줬어요. 저게 나만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만 보이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링 들어가는 자리를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표시해주세요. 또 하나도 똑같이 해주는데 아유 저게 뭐야, 가죽을 저렇게 인색하게 잘랐네요. 뭐 괜찮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거는 여유분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면 돼요. 아슬아슬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 그리고 디링 고리 가죽 쪽 2개 다 본드칠해서 말려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새들 스티치 하고 앞에서 만들어서 한쪽에 밀어놨던 겉판 가져와서 여기랑 새들 스티치 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라인 테이프 붙였고 여기도 라인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가리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아니다 싶긴 해요. 그래도 지금은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도 이렇게 라인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저 양쪽은 지금 바느질 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붙이는 이유가 그리프 쳐서 바느질 할 때 시작점하고 끝점을 알기 위한 거예요. 즉 시작점은 여기고 끝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좀 생각 디링골이 2개 다 꼬매면 이런 모습이고 안쪽 면에 본드 칠해서 한쪽에 놔두세요. 보강 테이프 붙여줄 거예요. 여기는 실을 여기에 4배로 끊어서 새들 스티치 해서 갖고 오세요. 여기는 바느질 다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예쁘죠?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고요. 매듭은 어떻게 짓냐 하면은 앞에 있는 실을 한 땀 뒤로 보내서 안쪽으로 빼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쪽에 잠깐만 놔두고요. 앞에서 옆판에 우리가 본드 발라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안감 가죽 붙이면 돼요. 저는 제가 사용한 옆판 가죽이 너무 얇은 거라 부직포 한 장을 더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제 경우만 그런 거예요. 옆판 지금까지 만든 거 가져오고 안감 가죽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양쪽에 본드칠해서 붙여줄 거예요. 붙인 다음에 자를 거예요. 본드칠해서 말려서 붙여서 제가 자르는 거 보면서 똑같이 잘라주면 됩니다. 이 코너는 저는 코너 펀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잘라주세요. 점점 완성되어 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패턴을 가져와서 패턴에 있는 중심선 표시를 지금 만든 가죽에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다가 표시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이제 그리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프로 찍는 것은 전체 다 지금 뚫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만 바느질을 할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나중에 꼬매줄 거예요. 저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세요. 가죽 2개 모두 이 위만 새들 스티치해서 가져오세요. 매듭은 앞에 실을 뒤로 보내서 목공풀 바르고 한번 묶어주면 돼요.
또 다른 옆판도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바느질 다 끝났고 이 윗부분만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한 번 해서 가지고 오면 옆판 끝! 에치코트 작업 제가 하는 거 안 보여줘도 되죠? 각자 알아서 잘 해서 갖고 오세요. 앞에서 만든 앞판 가져오세요. 여러분들 이만큼 만들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 거예요. 얼렁뚱땅 만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이대로 따라 만들어 보세요. 양면 SL 보강제를 가져와서 잘라주는데 위아래는 저 폭과 똑같거나 저 폭보다 살짝 작게 잘라주면 되고요. 양쪽에 이 넓이는 저 바느질 라인을 겨우 덮을 만큼만 잘라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표시하죠. 양면 SL을 저 정도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이거는 따로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를 때 우리가 바닥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패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대보고 그걸로 크기를 가늠해서 SL 보강제를 잘라주고 여기 바닥 이만큼 하고 지금 자른 SL에 본드칠을 해서 다 마르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살짝 들쳐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 바느질 겨우 가릴 정도. 그러면 이렇게 붙였으면 뒤집어서 이쪽에서 눌러주세요. 그래야 잘 붙어요. 이번에는 라바 스펀지라는 보강제를 가져오세요. 저는 얇은 거를 사용했고요. 이 라바 스펀지 보강제를 넣는 게 가방 분위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거는 넣는 거를 추천해요. 일단 라바 스펀지 한쪽을 아주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대충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고 뒤에 스티커를 떼고 조 라인에 딱 맞게 저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딱 맞춰서요. 그런데 붙일 때 너무 세게 붙이면 안 돼요. 일단 살짝 붙어 있게끔만 붙여주세요. 앞면은 이런 모양이고 칼을 이용해서 앞판하고 똑같은 크기로 라바 스펀지를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 반대편도 지금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만큼을 잘라서 버릴 거예요. 폭은 대략 1cm는 너무 넓고 약 7mm에서 8mm 정도 되면 돼요. 대충 하면 돼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저처럼 은펜으로 표시 안 하고 그냥 대충 칼로 잘라도 돼요. 저처럼 잘라주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칼로 살짝 칼금을 긋는 기분으로 잘라도 저게 딱 잘립니다. 너무 세게 자르면 겉에 가죽까지 다 자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살 잘라야 돼요. 조심해서 살살. 저기를 굳이 자른 이유는 저기가 뚱뚱한 채로 만들면 완성도가 떨어져요.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자른 뒤에 꽉꽉 눌러서 완전히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겉 가죽 완성. 이번에는 주머니를 만들 건데 제가 패턴은 2개를 만들었어요. 저렇게 양쪽으로 주머니가 들어간다고 만들었는데 하나만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 주머니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가방이 조그만 가방이라 주머니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큰 주머니 1개만 만들 테니까 따라 하실 분들은 이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주머니는 내 맘대로 방법으로 만듭니다. 가죽은 양가죽이고 최대한 얇은 가죽을 가져오세요. 저는 약 0.5 정도 되는 가죽으로 가져왔어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면은 아주 미워요. 최대한 얇은 가죽 가져오세요. 가죽 안쪽 면에서 자를 대고 볼펜으로 찍 거주세요. 반듯하게요.
그리고 여기에 본드 칠하고요. 본드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가죽 한쪽에서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가죽을 하나 더 잘라주세요. 자, 본드 다 말랐죠? 그러면 저 선에 딱 맞게 반듯하게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패턴 사이즈로 자른 가죽을 저렇게 올린 다음에 대충, 정말 대충 크게 볼펜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저만큼 자를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패턴 사이즈로 자른 가죽 뒷면에 본드칠을 하고요. 저렇게 대충 표시해 준 저만큼의 또 본드칠을 해줘요. 여기에 본드가 조금 덜 마르긴 했는데 그냥 붙여줄게요. 이 선에 맞춰서 주머니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붙인 가죽이에요. 그리고 지금 붙인 가죽보다 약 1cm 정도 크게 바깥에 가죽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보강 테이프 붙인 쪽에 잠깐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거 표시 안 하면 나중에 어느 쪽에 보강 테이프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표시해 놓고 네 군데 모퉁이를 이런 식으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고 저 접히는 부분도 본드칠 해서 다 말린 다음에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 알죠? 그 방법으로 저기를 깔끔하게 다 접어주세요. 그러면 주머니 안쪽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본드가 좀 지저분하게 남아있으면 본드 지우개로 좀 정리해 주세요. 주머니 앞면에서 패턴을 올리고 저 선 보이죠? 저 선 위를 송곳으로 콕콕 찔러서 표시해 주세요. 우리가 앞에서 입구 쪽을 표시해 줬죠? 그 표시한 입구 쪽을 먼저 구멍 뚫고 새들 스티치 해주세요. First. Got you buzzing in the mood, sending something in the nude, that's your best work. Left with the feels, right or wrong. You know I keep it black and white with you like ref shirt. Why are we typing? I'd rather FaceTime. You know I like it, but I don't wanna waste time. 앞에서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표시해 줬던 곳을 저런 식으로 접어서 롤러나 망치로 좀 눌러주고 저쪽도요. 양쪽 모두 다. 그리고 여기를 스티치 해줄 건데 대충 5cm, 6cm 그 정도만 새들 스티치 하면 됩니다. 바느질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위에 2번 감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벌어져요. 바느질 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바느질 끝까지 다 했으면은 바늘을 저 가운데로 빼서 저기서 매듭 지어주면 돼요. 매듭을 깔끔하게 숨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 다 매듭 지어주세요. 그러면 주머니 앞면은 이런 모습, 뒷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 날개 부분을 저렇게 반으로 접어서 롤러로 밀거나 망치로 두들겨서 각을 딱 잡아주세요. 양쪽 모두 다요. 예쁘게 만들었죠? 그러면 주머니는 일단 끝. 이번에는 안감을 만듭니다. 만들어도 끝이 없죠. 뭔가 참 만들 게 많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패턴 다 이어 붙였잖아요. 그 패턴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안감 가죽 뒷면에 본드칠 하지 말고요. 가장 얇은 부직포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 끈적이는 거 좀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롤러로 꼼꼼하게 밀어줬어요.
저 패턴을 올리면은 저 정도 여유분이 있는 크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10mm 종이 테이프로 외곽선을 표시해주세요. 주머니 자리를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위치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선의 연장선을 종이 테이프 위에 저렇게 표시해주세요. 이 표시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 돼요. 이제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제 눈에는 이렇게만 잘라도 예뻐 보여요. 저게 되게 신경 쓰여요. 좀 띄고 갈게요. 앞에서 만든 주머니 가져오세요. 안감에다가 우리가 송곳으로 표시해놨죠? 그 위치에 주머니를 달아줄 건데 먼저 안감 뒷면에 부직포 쪽에 대충 주머니 위치를 잡아주세요. 은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대충 주머니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저 이거 편집하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그냥 대충 만들 걸.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편집하는 것도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편집했어요. 대충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본드칠해서 말려서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게 빛에 반사가 돼서 보강 테이프 붙인 게 잘 안 보이는데 붙인 거 맞아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표시한 위치에 주머니를 달아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대충 붙여주고 새들 스티치로 튼튼하게 꼬매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세요. 여기 여기를 한 방에 쭉 이어서 꼬매서 가지고 오세요. 특히 저 부분 예쁘게 꼬매서 가져오면 됩니다. 라인 테이프 붙이고 그리프로 예쁘게 뚫어주고 다 뚫으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특히 저 부분에 위에 2번 감고 시작하고 저 끝에 가서도 2번 감고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 주머니가 덜렁덜렁거리지 않아요. 실 길이는 여기에 4배로 끊으면 됩니다. 자, 각자 다들 알아서 새들 스티치해서 가지고 오세요. 다 꼬맸어요. 다 꼬맸으면 아까 제가 위에 2번 감아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저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식으로 2번 감고 시작했어야 돼요. 끝날 때도 이렇게 2번 감고요. 그리고 뒤에서 매듭 바짝 잘라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2번 감고 시작해서 쭉 바느질 밑에는 저런 모양 쭉 바느질 저기도 저런 모양 그다음에 위에 2번 감고 끝. 주머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뒷모습 볼게요. 저 주머니를 튼튼하게 달려고 뒤에다가 보강 테이프를 달았던 거예요. 그 보강 테이프 중앙에 바느질이 잘 위치했죠? 그리고 윗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입이 살짝 벌어진 주머니라 뭐 넣고 빼는 게 아주 수월해요. 실제로 저 주머니는 아주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안감 끝 맞는데 요거 잠깐만 두들겨 줄게요. 요거 두들기면 훨씬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납작하게 해주세요. 앞에서 만든 겉 가죽을 가져오세요. 이제 진짜 이런 식으로 붙이고 연결해주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시작할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세요. 겉 가죽 바닥하고 안감의 바닥 쪽하고 본드칠해서 붙일 거예요. 그런데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먼저 체크해 줄게요. 저 따라 하세요. 안감 쪽에서 우리가 저 표시해놨죠. 저 표시한 저 자리를 송곳으로 구멍을 뻥 뚫어서 뒤에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뒤에서 알아볼 수 있게요. 여기 있죠? 저는 보여요. 그러면 그 두 표시를 이어서 10mm짜리 종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야 라는 표시를 종이 테이프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 따라 하면 돼요. 저쪽도 그렇게 해야죠. 구멍 뚫고 종이 테이프 붙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표시해주고 됐죠? 이렇게 해줘야지 주머니가 삐뚤지 않게 붙어요. 그리고 겉 가죽을 이렇게 엎어서 붙여보면 저 위치에 이렇게 딱딱 밑판이 들어가는 정확한 자리 값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저렇게 무거운 것을 올려서 딱 고정을 시켜주고요. 겉판 가죽을 살짝 들어서 여기 본드칠 이만큼 해줄 거고요. 바닥에도 본드칠을 할 건데 은펜이나 볼펜으로 이만큼 본드칠 할 거야 라는 표시를 하고요. 위아래 종이 테이프 떼고 이만큼 넓게 본드칠을 해주세요. 본드 다 말리고 올게요. 본드 다 말랐죠? 그러면 조심히 덮어주세요. 그리고 꾹꾹 눌러서 완전히 붙여주는데 특히 이 양끝을 잘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번에는 양 옆판을 붙여줄 건데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예요. 입체적인 모양으로요. 평면으로 그냥 붙이면은 안감이 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붙일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본드칠, 여기는 넓게 본드칠, 그리고 말리고요. 이쪽도 여기 본드칠, 여기는 넓게 본드칠. 가운데는 본드칠 안 합니다. 본드해서 말려서 가져오세요. 저렇게 바른 본드가 다 말랐어요. 그러면 이제 붙여줄 거예요. 겉가죽을 살짝 잡고 약간 안으로 말아준다라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꺾어지도록 안감을 붙여줍니다.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요. 이렇게 세우면서. 그럼 아주 살짝 곡선이 될 거예요. 쭈글쭈글한 곳 없이 저런 식으로 붙여줘야 돼요. 저 구석구석, 저 끝에 부분을 잘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안 떨어져요.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게 붙여주는 거예요. 반대편도 똑같이 그렇게 붙여주세요. 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약간 커브가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는 게 어렵다면 그냥 평면으로 붙이세요. 쉽게. 안감이 살짝 울기는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훨씬 쉬우니까 뭐 안감 조금 울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커브로 붙이는 게 어렵다면 그냥 평면으로 붙이세요. 이제 겉 가죽을 기준으로 안감의 저 지저분한 여유분을 칼로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여유분을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되죠. 반드시 겉 가죽과 안감에 오차 없이 똑같은 크기로 잘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유분은 그냥 버리면 돼요. 깔끔하고 예쁘게 잘 잘라졌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를 모두 다 뺑 돌면서 그리프를 쳐주세요. 자, 구멍 다 뚫었어요. 잘 안 보이죠? 이 가죽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뒤집어 볼게요. 다 뚫었죠? 이렇게 전체 다 구멍 뚫어주면 됩니다. 얼핏 봐도 좀 삐뚤삐뚤한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꼬매고 보니까 별로 티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라인 테이프 다 떼어주고요. 여기랑 여기랑 기림에 한 번, 후누리 2번, 기림에 한 번 해서 다 말려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랑 여기 에치코트 작업 다 끝났으면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만 새들 스티치 해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까지 만든 거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본판이 있고 옆판 2개랑 손잡이 2개가 있어요. 맞죠? 되게 오랫동안 많이 만들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그쵸? 어쨌든 다 가져오세요. 이제 조립하면 끝이죠. 앞판 패턴을 가져와서 패턴 저 위치에 손잡이를 올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야 라는 표시를 해주세요. 손잡이 반대편도 똑같이 표시해주고 또 다른 손잡이 1개 더 있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세요. 지금 이 표시는 바느질의 시작과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새들 스티치를 할 건데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하고 실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좀 있다가 계속 이어서 바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지 말고 매듭 짓지 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을 하고 실하고 바늘은 그냥 놔두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느질을 하고 실하고 바늘은 그냥 매단채 놔두는 거예요. 손잡이 또 하나도 그런 식으로 바느질을 하는 거고요. 실의 길이는 이만큼의 4배 길이로 총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손잡이 바느질 해서 가지고 오세요. 바느질 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 실하고 바늘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손잡이를 앞판에 저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가져와서 가죽 위에 패턴을 올리고 손잡이 들어갈 자리를 송곳이나 각자의 방법대로 표시해 주세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해야 돼요. 4군데 모두 다 표시해 주세요. 저는 이 가죽 특성상 송곳 표시가 잘 안 보여서 저런 식으로 종이 테이프로 표시해 줬어요. 그러면 손잡이가 들어가는 저만큼을 본드칠을 해주고요. 손잡이도 안쪽 면에 그만큼을 본드칠해서 붙여주고 지저분한 거 정리. 그리고 손잡이에 미리 뚫어놓은 그리프 자국대로 그리프를 다시 한번 뚫어주세요. 앞판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게요.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리프를 뚫어버리면 먼저 바느질한 곳이 실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먼저 송곳으로 뚫어주고 나머지는 그리프로 다시 한번 뚫어주면 됩니다. 이제 바느질 하는데 손잡이를 꼬맸던 실하고 바늘이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거를 계속 이어서 꼬매주면 돼요. 어디까지 꼬매냐면 지금 여기 있는 실을 여기까지 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매듭 지으면 돼요. 자, 손잡이 바느질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고 깔끔하게 바느질 됐죠? 그럼 잘한 거예요. 완성이 코앞이라 저렇게 혼자 상상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옆판 달아주자고요. 옆판 2개 가져와서 옆판에 표시해놨던 저 중심 있죠? 저 중심하고 바닥에 표시해놨던 중심하고 중심을 못 찾아. 표시해놨을 텐데 못 찾고 있어요. 어디 갔지? 다시 해주죠 뭐. 중심 표시 패턴 가져와서 올려서 중심을 표시해 주자고요. 저 중심을 조기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볼펜으로 표시. 다시 옆판 중심하고 바닥 중심을 맞춰서 옆판을 본드로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본드칠하고 다 말려서 가지고 오세요. 본드 다 말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중심하고 이 중심을 먼저 맞춰주세요. 맞춰서 붙이고 이런 작은 집게 같은 걸로 잠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맨 위에. 여기도 좀 고정을 시켜주면은 좀 낫겠죠? 그리고 나서 이 옆면을
쫙 붙여주고 코너는 마지막에 붙여주세요. 저쪽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집게는 잠시만 고정시킬 때 찝어주면 되고요. 이거 붙일 때 바늘 구멍 위치가 다르다, 구멍 개수가 다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붙이세요. 그래서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실은 여기 길이의 4배로 끊으면 됩니다. 만약에 불안하면은 실 조금 더 끊어도 돼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윗부분에 2번 감고 바느질을 시작하면 돼요. 이제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방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위에 2번 감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위에 2번 감고 끝나야 됩니다. 이런 거 바느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저의 영업 비밀이에요. 별거는 아닌데 되게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영상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만드세요. 그리프 개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어떻게 예쁘게 꼬매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방법은 여기저기서 많이 써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뺐어요. 오늘은 여기서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그 방식대로 앞판하고 옆판을 바느질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완성 못하겠죠? 다음 주에 그걸 봐야 돼요. 바느질 하다가 중간중간 구멍을 잘 못 찾겠으면 송곳을 사용해서 구멍을 찾아주는 게 좀 편해요. 저는 저쪽 가서 바느질 다 해서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쭉 바느질 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안쪽 면에서 보면 바느질 선이 이렇게 쭉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쁘죠? 이런 식으로 탁 틀리게 위치가 다르면 미워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으이그. 그리고 매듭은 여기 바늘 나와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을 빼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짝 잘라주고요. 됐죠? 자, 다 꼬매가지고 왔어요. 꼬매는 게 아주 쉽진 않아요. 어쨌든 예쁘게 저는 잘 꼬매왔고 여러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올리는 영상 보면서 코너나 이런 부분을 예쁘게 꼬매가지고 오면 돼요. 다 꼬맨 다음에 엣지코트 하기 전에 약간 가방을 주물주물해서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고요. 이제 진짜로 엣지코트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바느질한 여기를 엣지코트 해주면 되고요. 기림에 1번, 후놀이 2번, 기림에 1번 그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반드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엣지코트 작업하세요. 덜 마른 상태에서 계속 덧칠을 하면 엣지코트 작업이 되게 밉게 돼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마른 다음에 다시 또 칠해주세요. 찍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예쁘게 잘 발라주세요. 저 이거 다 바르고 완성한 거 가지고 올게요. 자,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대박 이쁘죠? 완전 이뻐요. 진짜 이뻐요. 진짜 귀엽고요. 어디 나갈 때 이거 하나 딸랑딸랑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거 만드는데 하루 종일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주째 편집하고 있어요. 더빙까지 뜨느라고요.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만드는 것보다 편집이 한 5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상이 거의 1시간 정도 나오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짧게 만든 건데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편집을 하면은 영상을 자주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예쁜 거 만듭니다. 저는 미운 거 안 만듭니다. 예쁜 것만 만듭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가르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장점이 아주 많아요. 가볍죠? 예쁘죠? 사이즈 조그만 게 너무 귀엽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어깨끈을 만들어서 메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PR도 안 해요. PR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생초보가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거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만나요.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가죽이라고 치고 이렇게 가죽 2장을 붙이는데 이거는 그리프 찍은 거라고 칩시다. 가죽 2장에 각각 그리프를 쳐서 맞춘다고 볼 때 지금 이 그림처럼 그리프의 위치가 딱딱 맞으면 너무 좋죠. 평면에서는 가능해요. 저렇게 딱딱 맞으면 개수도 맞고 일직선으로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보다 잘 맞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살짝 어긋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완전히 꼬매기 어려울 만큼 삐뚤어질 적도 많아요.